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미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과 함께 미중 무역 협상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14주 연속 떨어졌습니다. 이 같은 하락세는 2013년 이후 가장 오랜 기간 이어지고 있는 기록입니다. KT가 오는 4월 경기도 김포시에 정식 도입될 지역화폐 플랫폼 운영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업엔 백규리입니다. 2월 15일 오늘의 경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자영업 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올해는 자영업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이 됐으면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영업자 간 경쟁이 심한 데다 높은 상가 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고 최저임금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한 측면이 있었으리라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22년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18조 원 규모의 전용 상품권이 발행된다며 상품권 불법 할인을 철저히 단속해 지역 상권과 서민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행이 미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과 함께 미중 무역협상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한국은행은 14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향후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함에 있어 주의 깊게 살펴볼 대내외 리스크로 미중 무역 분쟁과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국제금융 상황 등을 지목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지속해온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일부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며 두 나라 간 갈등에는 통상 외교 등 여러 문제가 얽혀 있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대외 불확실성에서도 국내 경제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고 소비 심리 위축에도 민간 소비는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14주 연속 떨어졌습니다. 이 같은 하락세는 2013년 이후 가장 오랜 기간 이어지고 있는 기록입니다. 1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7% 하락했습니다. 이 같은 추세는 14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던 2013년 5월 넷째 주부터 8월 셋째 주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매수 심리 위축으로 이어진 데다 대출 규제와 보유세 부담 증가, 금리 상승 등의 여파로 아파트값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서울 전셋값은 송파구와 성북구, 강남구 등의 대규모 신규 입주가 발생하면서 지난해 10월 29일 이후 16주째 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KT가 오는 4월 경기도 김포시에 정식 도입될 지역화폐 플랫폼 운영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앞서 김포시는 연간 11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을 추진해왔고 KT는 모바일과 카드 결제가 가능한 블록체인 지역화폐 플랫폼을 제안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KT 지역화폐 플랫폼은 타 사업자와 달리 소비자가 QR코드를 제시하거나 가맹점주가 QR코드를 제시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고 IT 취약계층을 고려해 카드 결제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KT와 김포시는 오는 3월 김포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진행한 후 4월 정식 도입할 계획입니다. 서영일 KT 블록체인 비즈센터장은 KT 블록체인 지역화폐 플랫폼 기술력으로 김포시 지역화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겠다며 전국 지자체별 특화사업 연계 솔루션 제공 등으로 지역화폐 도입 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본격적인 5G 시대를 맞아 SK텔레콤이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융합된 스마트 오피스를 공개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별도의 출입증 없이 얼굴 인식으로만 문이 열리고 직원들을 위한 휴식 공간에는 인공지능 바리스타 로봇이 직원들을 위한 커피를 대접한다고 하는데요. 임상재 기자가 달라진 미래 사무 공간을 취재했습니다. 별도의 출입증 없이 얼굴 인식만으로 건물 보안 게이트를 통과하고 자리에 앉아 스마트폰만 꽂으면 오늘 할 일이 컴퓨터 화면에 뜹니다. SK텔레콤이 서울 종로구 센트로폴리스 빌딩에 5G와 AI 등 뉴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오피스를 공개했습니다. 스마트 오피스는 5G 기술을 통해 사람과 공간, 디바이스와 센서 등이 거미줄처럼 엮여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업무가 가능하도록 꾸며졌습니다. 얼굴 인식 하는 것은 영상 분석의 기술하고 그다음에 머신러닝을 통해서 얼굴에 있는 3천여 개의 특징을 분석을 해서 판정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이제 AI가 좀 더 고도화되었던 분석 기법을 우리가 적용을 해서 표정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제 감정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뭐 우울해 보이는 그런 구성원한테 창가에 햇볕이 잘 드는 좌석을 추천을 한다든지 뭐 음료를 추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더 디테일한 감성 서비스까지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직원들은 이곳에서 개인 노트북이나 PC 없이도 도킹 패드에 스마트폰만 꽂으면 가상 데스크탑 환경과 즉시 연동돼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홀로그램 입체 영상과 같은 대용량 데이터를 원거리에 있는 파트너에게 바로 전송할 수 있어 가상현실에서 회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휴식 공간에는 인공지능 자판기와 바리스타 로봇이 있어 직원들이 원하는 음료와 차를 제공합니다. 있지만 여기에 각종 센서가 약 2,000개 정도 세계층에 박혀 있습니다. 이런 솔루션들과 관련된 각종 스마트한 시스템들은 기업의 일하는 방식, 생산성을 높여줄 것이고요. 또 그러한 솔루션들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중소업체나 벤처들과의 상생을 통해서 또 다른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SK텔레콤이 5G 스마트 오피스에 근무 중인 직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워라밸 만족도와 집중도 향상, 소통 증진 등 여러 항목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저희 경우에는 지금 보이시는 이 라운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그 업무를 하다 보면 좀 편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협업을 할 공간들이 그 일반적인 사무실에서는 좀 부족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좀 굉장히 캐주얼하면서 분위기도 굉장히 그 편안한 라운지가 있으니까 다른 분들과 이렇게 협업을 하고 또 대화를 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곧 우리 눈앞에 펼쳐질 5G 시대.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은 우리의 일상은 물론 일터의 환경도 빠르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디지털조선TV 임상재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국내 10대 그룹 중에선 처음으로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폐지하고 수시 채용으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는 기존 연 2회 실시하던 정기 공채를 없애고 직무중심 상시 공채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채용 주체도 본사 인사부문에서 해당 현업부문이 주도하는 직무중심 선발로 바뀝니다. 전문가들은 수시 채용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점수와 자격증 위주의 스펙이 무의미해지고 대학교 초기부터 직무 관련 인턴 경험을 쌓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한진그룹이 주주행동주의 펀드 KCGI의 요구 중 일부를 받아들여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를 올해 안에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향후 5개년 중장기 한진그룹 비전 2023을 발표했습니다.
한진그룹은 2018년 당기순이익 50% 수준을 배당하는 등 보유 현금과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배당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사회이사를 현재 3인에서 4인으로 늘려 7인 이사회 체제로 지배구조를 개편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실업자가 122만 명을 돌파하는 등 극심한 고용 쇼크가 이어진 가운데 좋은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 종사자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만 명 줄었습니다. 최근 반도체 수출이 크게 줄어드는 등 IT 부문의 업황이 좋지 않은 게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연령대별로는 경제허리라 불리는 3040 세대에서 29만 2천 명이 실직하며 핵심 경제 인력의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2명은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8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용자 중 과의존 위험군은 19.1%였습니다. 특히 유아층과 60대의 과의존 비율이 각각 전년 대비 1.6%포인트와 1.3%포인트씩 올라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스마트폰 과의존은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에서 가장 우선되는 중요 활동이 되고 스마트폰 이용 정도를 스스로 조절하기 어려워 인간관계나 학교, 직장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으로 기업엔 오늘의 소식 모두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